안녕하세요. 웹 방문 기록을 통한 사용자 성향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 IT 과정 박민재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여러분이 빅데이터에 관해서 알고 있는지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빅데이터란 그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는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말합니다. 이 빅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데이터로 생각하는 수학 점수와 같은 수치뿐만 아니라 감정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라 하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형식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데이터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 하나는 무의미하지만 그 무의미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매출 기록을 뽑아다가 그 매출 기록을 가지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에서 가능한 정보를 추천해내는 기술을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그걸 토대로 금전적인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지요. 저는 이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싶어졌고 그 중에 주목한 것 하나가 바로 방문 기록입니다. 방문 기록이란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를 기록으로 남긴 것을 뜻합니다. 이 방문 기록에는 사이트의 주소, 제목, 그리고 방문한 시각들이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은 웹 브라우저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례과 같은 업무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음악이나 웹툰과 같은 미디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디어를 향유한다던가 아니면은 뉴스 등에 관해서 찾아보면서 국내 경향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찾아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음악 관련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접속하게 되겠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용자의 성향이 반영된 데이터에서 역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추적해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하여 기존의 방문 기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생각해내고 또 사용자가 실제로 관심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추론해내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을 추론해내는 것으로 착안을 하여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대상 브라우저를 선택해야 되겠죠. 제가 선택한 브라우저는 2008년 구글에서 개발한 크롬 웹 브라우저입니다. 점유율이 58.64%로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브라우저 선택한 이유는 이 점유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 세계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56.64%에게 이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이유로는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특이하게 크로미움이라는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업계에서는 이 크로미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서 자신만의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네이버 데뷔에서 발표한 웹 브라우저는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구한 방식을 단순히 이 크롬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웹 브라우저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사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선택한 언어는
저희 추가사선 코드에서 주로 찾아볼 수 언어는 아닌 C#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지원으로 문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C 언어보다 간편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윈도우 폰 프로그래밍으로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았기 때문이죠. IDE, 즉 통합 개발 환경과 같은 여러분에게는 코드블록스 같은 툴이 IDE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개발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선택하였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발 도구로 선택한 이유는 이것을 윈도우 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도구에 내장된 GIT, DC라고 불리는 소스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구글 크롬이 방문 기록을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은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의 방문 기록을 저장합니다. SQLite는 MySQL 또는 MariaDB와 달리 파일 내에 사용하는 좀 더 경량화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말합니다. 이 SQLite는 미국 이지스함에서 개발되어 진행하고 있는 게 그 시초입니다. 구글 크롬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그리고 사이트의 제목, 그리고 사이트 방문 횟수, 사이트의 방문 시간 등을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한 방문 기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문 기록을 추출해내면서 맞닥뜨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구분자 문제였습니다. 제가 추출해내는 데이터는 엑셀로 읽을 수 있는 CSV 파일인데요. 이 CSV는 쉼표로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5개의 데이터 중에 사이트의 제목, 타이틀 값에는 쉼표가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타이틀에 쉼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는 5개였던 데이터가 타이틀 내에 있는 쉼표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 6개로 늘어나버리게 되고, 프로그램이 인식할 때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때 오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자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원화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역슬래시 기호로 대체를 하여서 그 오류를 극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역슬래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호로 일반 사용 시에는 그 사용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이게 이 역슬래시가 원화 기호로 대체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역슬래시가 가장 사용 빈도가 낮았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사이트 주소를 어떻게 분석하게 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본 문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열에도 역시 문제는 있는데요. 구글이라는 같은 사이트를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그 설정에 따라서 다양한 문자열이 나오게 되고, 이는 프로그램을 이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을 인식하여 결국은 다른 사이트를 인식하게 되는 오류를 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최상위 도메인말을 선별하여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뽑아낸 데이터를 준비된 배열 아래 비어있는 공간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번에 다른 주소가 왔을 때 이미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같은지 판단하고, 아니면 다음으로 내려서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여기는 같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있는 배열 데이터는 같으니까 카운터를 하나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렬시켜서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를 탐색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이트 제목입니다. 사이트 제목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연어에서 단어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의 제목 하나를 따왔습니다. 이 뉴스 제목은 문장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단어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조사나 특수기호나 숫자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여서 단어만 남겨놓고 여기서 띄어쓰기마다 잘라내어서 단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이러한 특정한 성향을 가지는 단어들에 의해서 역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추적해내는 도구들이 됩니다.
이 제목을 배열에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는 주소와 같은 사이트의 주소를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만 제목은 살짝 다릅니다. 잘라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가정하고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과 원본 문자열이 다른지 같은 건지 판별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으로 어느 정도가 같은지를 판별하여서 좀 더 단어인 쪽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 저는 두 가지 기능을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필터링해내는 기능이고 하나는 차트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하나는 이름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차트는 사용자가 어느 주제에 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구분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별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사용된 테이블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글자만을 구별해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글자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름인지를 탐색하여 해당되는 이름들만 따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다시 여기 각 성향을 가지는 테이블들을 준비해 놓고 다시 문자열을 불러와서 해당되는 단어를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제 관련 단어가 4개가 있으니 해당하는 배열을 다 늘려주고, 다른 문자열이었을 때 여기는 구글이라는 기술 관련 하나, 세금이라는 금융 관련 하나가 있으니 각각 카운터를 하나씩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계속해 나가서 최후에는 그래프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사이트 접속 시간을 구분해내는 방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은 사이트 접속 시간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얼핏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글 크롬이 저장한 사이트 접속 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1600년 이후로 흐른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이것을 바로 날짜를 읽을 수는 없기에 변환을 시켜야 합니다. 일단 주로 사용하는 유닉스 시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유닉스 시간은 1970년부터 시작하고 구글 크롬은 1600년부터 저장하니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차이의 유닉스 시간을 다시 100만으로 나눠서 초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날짜로 변환하여 사용자가 최종적으로는 읽을 수 있게 변환을 시킵니다. 이 접속 시간은 이렇게 테이블을 다시 준비해두고 각각에 맞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정렬시켜서 나중에 출력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5가지 지표를 개발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트의 주소를 통해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내고, 두 번째로는 제목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 사이트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명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추론을 해내고, 그리고 또 서형 그래프를 통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추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트 접속 시간을 통해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낼 수 있게 되죠.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와서 URL을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고, 제목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름을 다시 분석하고, 요일별로 출력되는 시간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는 성형 그래프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실제로 아무런 이미지 팝이 될 수 있지 않을 방문 기록에서 역으로 사용자의 성향이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의 성향을 추적해내는데 앞으로 더 나은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더욱 정밀하게 사용자의 성향을 추적 가능하다고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방문 기록은 저희에게 삭제해야 될 대상 중 하나이죠. 그렇게 버려지는
실생활에 필요한 긍정적인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금 이 기능들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시간에 찾아보는지까지 기능을 개발하여서 이 사용자 성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더 정밀하고 쉽게 할 계획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발표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발표고 박민재 학생이 담당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에 대한 논평을 이석희 학생이 나와서 이제 논평을 해보고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웹 방문 기록을 통한 사용자 성향 분석에 논평을 맡게 된 이석기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IT 과정에 있어서 박민재 군은 거의 천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박민재 군의 그 연구 보고서를 딱 다운받고 딱 오픈하면서 되게 많은 기대가 됐어요. 근데 예상대로 되게 재밌는 연구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오늘날 빅데이터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함에 있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유의미하지 않죠. 거기서 분명 수출해내야 될 정보들이 있고 거기서 가공해야 될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민재 군이 진행했던 이번 연구는 웹 방문 기록이라는 그 하나의 데이터 속에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성향 분석 같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실용적이고 생산성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듯이 세 글자인 단어만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박민재 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박민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그게 집계가 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친해 그래서 막 민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민재는 집계가 안 돼요. 왜? 민재는 두 글자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민재 버려도 이거는 집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름으로 그 받아들인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름을 또 따로 추출해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또 받는 그런 보완점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성향 분석에 있어서도 그 제가 코드를 한번 봤는데 그 금리라든지 그런 경제, 정치 분야의 그 단어가 한정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학 IT 발표 3편이 다 끝나게 되었는데 혹시 재밌으셨나요? 네. 사실 이 3편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3기 여러분들이 공학 IT 과제 연구를 앞으로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연구 주제 자체 보면은 이제 되게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하지만 그걸 생각해내는 과정이 그 주제를 생각해내고 탐구하는 과정이 되게 고도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데 창의성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 군의 연구에서도 웹 방문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정지훈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기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기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런 창의성을 기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